목화? 목화. 그런데 여러분은 왜 목화씨는 문익점인지 알고 있나요? 사실 저 노래 한 소절에는 아주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목화씨는 문익점의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문익점의 목화씨가 시작된 곳은 바로 경남 산청. 문익점이 태어난 곳이 진주 강성현, 현재의 경남 산청이고 원나라에서 가져온 목화씨를 재배하기 시작한 곳도 이곳입니다. 문익점은 1329년에 이곳 산청에서 태어나 고려 공민왕 때 벼슬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363년 공민왕의 명을 받아 원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길가에 핀 목화를 보게 되죠. 목화솜으로 겨울옷을 만들어 입는다는 것을 알게 된 문익점은 추운 겨울 얇은 삼배를 입은 백성을 떠올리고 이 목화씨를 몰래 붓두껍에 숨겨왔다는 이야기는 사실 이후 문익점의 업적을 강조하기 위해 덧붙여진 이야기예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길가의 목련나무를 보고 그 씨 10여 개를 따서 주머니에 넣어 가져왔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목화씨를 가져와서 끝났다면 그 업적을 인정받지 못했을 거예요. 실제로 목화씨를 우리나라로 처음 들여온 것도 아니었거든요. 문익점 목화보다 800여 년이 앞선 백제 유적지에서 목화에서 뽑은 면사로 짠 직물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미 목화는 이전에 우리나라에 들여온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익점은 이후 또 어떤 일들을 했던 걸까요? 문익점은 이곳에서 목화씨를 장인인 정천익과 나누어 재배했는데 그중 정천익이 심은 것 중 딱 한 그루만이 살아남았어요. 그 꽃에서 얻은 씨앗을 다시 심어 점점 목화의 재배량을 늘렸고 그 씨앗들을 인근 마을에 나누어 줘서 목화를 널리 퍼뜨리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목화가 아무리 많아도 옷가루로 만들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겠죠? 마침 정천익의 집에 머물게 된 원나라 승려 홍원은 이들에게 원나라에서 쓰던 도구를 만들어 씨를 뽑고 배를 짜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문익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를 이어 목화를 가공하는 기구와 기술을 개발해 나갑니다.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사실. 목화솜에서 씨를 자아내는 기구인 물레의 이름이 물레인 이유? 바로 이 기구를 만든 문익점 손자의 이름인 문레에서 딴 것이래요. 그리고 이 실로 짠 무명천은 또 다른 손자 문영의 이름을 딴 것이고요. 문익점 집안의 목화 사랑이 대단하죠? 이런 문익점의 노력 덕분에 10여 년 만에 목화는 전국 각지에 퍼지게 되었고 일반 백성들도 무명으로 만든 옷을 입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문익점의 목화씨는 단순히 의복의 혁명만을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무명천은 이후 세금 대신 납부하기도 하고 화폐 역할도 했어요. 또 씨앗과 물레와 같은 기술의 발달은 옷을 만드는 데 들었던 엄청난 노동력과 시간을 대폭 줄여주었죠. 이렇게 나라의 경제에도 생활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답니다. 이 모든 건 목화도 기술도 아무 대가 없이 백성들에게 나누어준 문익점의 따뜻한 마음과 노력에서 시작된 것이었어요. 어때요? 이만하면 목화씨는 문익점이라고 할 만하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날 문익점이 중국에서 목화씨를 가져온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식물체나 종자, 열매를 우리나라에 가져오기 위해선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역을 받아야만 해요. 입국, 출국 시에 식물 검역을 하는 이유는 각 나라의 생물 자원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나고야 의정서를 통해 생물 자원을 제공한 나라와 사용한 나라가 이익을 모두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여러 나라가 함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은 다른 나라의 생물 자원을 함부로 가져올 수도 우리나라의 생물 자원을 가져갈 수도 없답니다. 비록 문익점이 최초로 목화씨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생물 자원의 무한한 가치를 알아본 뛰어난 안목만으로도 훌륭한 유인의 자격이 있네요. 우리 주변의 생물 자원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아낀다면 우리 모두 마음 많은 문익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